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활동가 생활을 오늘 함께 이야기해보게 될 홍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활동가세요? 네. 잘 모르겠죠? 저도 저를 소개하려고, 저를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활동가인가? 나 강의도 하는데, 내가, 뭐지? 정치인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활동가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그러면 활동가란 무엇이고, 활동가 개념은 뭐고,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활동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정치인이었던 경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 얻었던 선거를 실패하면서 제가 활동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얻었던 교훈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통진당 사태가 있었을 때 제가 통진당 당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태에 있자 얼마 있다가 제가 선거에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활동을 열심히 잘했어도 떨어질 게 자명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정당의 지지도가 낮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그 분들은 탈당을 해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되지 않니? 라든지 뭐 선거운동을 해줘도 워낙에 그때 그 정당이 무서워서 다들 그 선거운동도 못 해주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당원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탈당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상의를 했어요. 근데 뭐 대부분 막 그래야 돼. 막 이렇게도 하셨지만 반대하는 또 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분이 무슨 당선을 위해서 그 가치를 버리고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출마는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잘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뭐 그렇게 탈당에 대한 생각도 크진 않았는데 약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야. 내가 열심히 의원 활동을 되게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정당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뭐 이런 어떤 핑계를 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내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간 원망의 마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한 게 저는 되게 좀 아쉬워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나고 보니까 어떤 순간에도 과정이 되게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머릿속에는 떨어지는 두려움,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아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돌변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약간 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되면서 뭐 열심히는 했지만 이걸 극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도 으쌰으쌰 해가면서 단결해서 멋진 후보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리더를 해가는 모습으로 했을 때 저도 후회가 없고 또 사람들도 기뻐했을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그래서 혹시 그때 같이 있으셨던 분들이 몇 명은 있으신데 그런 이야기를 그분들께 하고 싶었어요. 제가 참 멋지게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보가 그러하면은 어디서든지 떨어져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좀 선거운동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본 바탕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얼만큼 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신뢰를 쌓으려면은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집단적으로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거 있죠.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수들은 굉장히 외롭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그냥 개인은 사라지고, 완전히 낙인 찍혀지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은 집단이 때로는 폭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더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소수들의 외로움과 이런 부분들을 꼭 짚어봐야 되겠다. 요게 이제 제가 그때 얻은 교훈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인하고 활동가는 틀려요. 다 나쁜 것은 없듯이 저한테 이제 활동가의 길을 그 상황에서 열어준 거예요. 뭐 선거에서 떨어지면서 정치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정책을 예산을 제도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회 문제가 있을 때 정치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활동가도 똑같이 세상을 바꿔내고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의견을 내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정치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치인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활동가들은 책임을 지고 싶어도 그럴 만한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어떨 땐 이러잖아요. 너는 맨날 비판만 하고 문제 제기를 하냐. 그러는 게 활동가 맞아요.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의견을 냈을 때 그걸 받아서 해결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목소리를 내어야 되고 질문도 하고 또 작은 실천들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무언가 대안을 다 제시하는 것이 활동가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가라는 분의 그 모습이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지금 윤규성 원장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활동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활동가 맞아요. 열심히 뭐 치아를 또 뽑고 뭘 하고 하셔도 이분은 그 이외에 저녁과 주말과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사회운동을 하고 또 환경운동을 하고 이렇게 환경활동가가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비합법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활동가가 문제제기를 할 때 제도 안에 있는 것만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활동이 집회도 하게 되고 시위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가서 들어눕기도 하고 때로는 뭐 큰 소리를 치고 이런 부분들 비판적인 거리에서의 활동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 시의 중간 조직, 지원 조직이라든지 센터라든지 그럼 지금 뭐 환경교육센터 같은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활동가예요. 그분들도. 우리가 지금 활동가 하면은 이렇게 몇 명만 떠오르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 조직에서 일하는 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까처럼 그 주말에 일하시는 분, 아니면 또 그거를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지만 만들어 가시는 분. 그러니까 활동가의 범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자료도 잘 만들고 바쁘지만 뒤에서 디자인 같은 거, 컴퓨터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활동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 또 합동조합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생협에서도 직원분들을 활동가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활동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그 핸드폰을 좀 보는데요. 뭔가 늘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울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 기후위기 뭐 여러 가지 또 지금 하나의 개발 사업 있잖아요. 게이스타 월드라든지 또 뭐 민자 고속도로가 들어와 아니면 지금 오늘 그 국회 갔다 왔잖아요. 동서울 변전소가 들어왔는데 이제 뭐 변환소 증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내가
물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인 그런 불편하더라도 꼭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해야 될 때 꼭 사람들이 찾아요. 왜 성명서를 안 내냐? 너는 뭐 하냐? 그러니까 활동가로서의 마치 의무를 되게 많이 부여를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침묵도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니까 중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어떤 게 있어요. 비판하는 활동가는 되게 어려워요. 뭐냐면 문제를 말하면 저는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쟤는 맨날 반대만 하지. 그런데 제가 비판을 하지 않고 살고 싶은 게 아니고 비판만 하면 살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문제를 제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성명서를 낸다든지 기고를 한다든지 근데 어떤 부분은 네트워크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제 동서울 변전서 같은 경우도 같이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때마다 사안을 가지고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무언가를 연결을 해야 된다. 근데 하다 보면 그런 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건으로만 막 할 수가 있어요. 비판하는 부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견을 내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본인도 고갈이 되고 사람들도 함께 있기가 불편한 사람이니까 좀 멀리 하게 되고 또 오래 갈 수가 없어. 내가 그 부분이 지쳐서. 그래서 우리는 비판적인 부분으로 잘못된 방향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게 작은 실천을 두 가지 양방향으로 하는 게 바로 활동가다. 모두 함께 웃고 참여하면서 했을 때 그게 재미있게 되고 또 다른 일도 갈 수 있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즐거운 활동도 합니다. 나무 심기도 하고 뭐 고기 없는 월요일 또 뭐 우리 뭐 플로깅도 하고 강사단이 되어서 수업하러도 가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풍부한 것들과 함께 비판적인 활동을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는 뭔가 남았는가, 사람이 남았나, 가치가 남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잘했다보다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그곳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남아있는 사람은 없는지 사람이 남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내도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나서 그거를 한다든지 희생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오래 가려면 굉장히 한 사람에 의해서 쫙 진행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일을 굉장히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활동비를 마련한다든지 쉬어도 돼 괜찮아. 너는 이번에 조금 힘들어? 그럼 쉬어. 그런다든지 여러 갈등을 해결하는 회의 체계를 갖는다. 이렇게 조금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활동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우리 하남시에는 마을 활동가도 많고요. 또 봉사하면서 활동을 하시는 그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활동가인지를 몰라. 그분들도 내가 활동을 하는데 본인이 활동가고 활동가로서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네트워크라고 연결을 하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무기냐 네트워크하고 연결하는 게 무기로서 굉장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을 하는데 환경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서로 연결을 안 해. 각자 똑같은 비슷한 것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복지도 마찬가지고 서로 오히려 더 불편해서 피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함께 엮어서 가야 된다. 요 생각을 늘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사람의 역량을 어떻게 키우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다가 자원순환 포럼 준비도 하잖아요. 준비 모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역할을 굉장히 많이 나눠요. 어떤 분들은 앞에 서는 거 싫어하고 막 이래서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잘하는 사람만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역량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해하고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일을 한번 해보게 한다든지 뒤에만 있지 말고 한번 나와서 발제도 해보고 패널도 해봐. 이렇게 하면서 끌어줘야지 그런 부분들이 역량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크는 거거든요. 역할과 경험, 뭐 자리 이런 것도 나눠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듯해. 그래도 기회를 반드시 줘서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못할 것 같았는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역량을 만들어 나간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작은 역할이라도 나누고 사람을 남겨야 하고 그래야 나 혼자 성장하지 않고 같이 성장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그랬는데 사람이 없어. 무슨 행사를 했는데 싸해. 굉장히 행사는 컸는데 뭔지 몰라. 그랬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어떨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존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할 때 존중을 했는가? 내가 그 대표이거나 국장이거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되게 솔직하고 내가 하는 거는 진실이야. 정의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 말이 틀렸어. 당신 말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부드럽고 존중의 마음보다는 공격해. 근데 그것도 뭐 카톡방에서 공격을 해. 그럼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이렇게 하면 그건 존중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말이, 좀 이렇게, 약간 좀 무뚝뚝하다고 해야 하나. 물론 성격은 다 있지만, 사람을 남길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그 다음에 뭔가 일은 잘 됐는데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너무 직관적이라서 얘가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남기는 일은 되게 세밀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 빛나고 싶어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은 그 빛나는 노래 있잖아요. 뭐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다 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사실 별이거든요. 그런데 아닌 척하는 분도 있고, 아유 나는 그런 별 빛나는 별 안 돼. 나는 그냥 뭐 저기 돌 될래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빛나고 싶어요. 그런데 나만 빛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안다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주목받아서는 절대로 빛 안 납니다. 지트가 나거나 뭔가 내가 섭섭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니까 같이 빛나야 돼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저를 반성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 하남을 바꾸는 시간을 사실 활동가님들이 단체에 활동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늘 대표만 뭔가를 발표해. 늘 대표만 어디 또 대표를 해. 이렇게 돼서 아니다. 활동가님들도 그 활동의 경험을 모두 나누는 게 중요하다. 왜? 빛나야 되니까. 보람을 느껴야 되니까. 역량이 강화돼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남을 바꾸는 시간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빛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쉬어야 할 때 쉬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여기 독서 모임도 하고 요즘에 러닝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충전도 안 되고 에너지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약간 제대로 쉴 수 있는 부분들은 활동가는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어떤 것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또 있어. 갈등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갈등을 갖고 있다. 갈등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 왜 우린 갈등하는가 하지 말고 우리는 당연한 거야. 그럴 때 그 갈등이 있을 때 잣대는 무조건 자기한테 하면은 조금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실은 나한테 쟤는 불성실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가 이 부분을 하면은 잣대가 되더라고요.
덜 참여한다고 비난하지 말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막 열어준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오늘 잘못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이게 나를 계속 침잠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상대는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나는 나를 바꿀 수는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갈등이나 뭐가 있을 때는 내 자세를 보면 돼. 그리고 이 세상에 100% 잘못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한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빨리 고쳐내야 되는 거거든요. 섭섭하다 하지 말고 빅터 플랭클이라고 이제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오신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바로 즉각 반응이 아니고 우린 반드시 그 안에 공간이 숨어 있다. 그런데 태도를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바로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근데 내 상처를 받았어. 근데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나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래서 내 걸 선택하면서 하시면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진짜 정말 슬프지만 내가 이거 치부 하나 드러낼게요.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애들이 요새는 다 설문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제가 강연을 되게 잘한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설문 중에 한 몇백 개의 설문 중에 어떤 한 애가 설문을 썼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억텐이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억텐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그랬지 제가 보고서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네이버. 그랬더니 억지 텐션을 쓴다는 거야. 그러고 막 어휘가 어렵고 발음도 센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어떤 한 애가 썼어. 그래서 이걸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나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때 충격은 이 뒷골이 왜 긴장됐을 때 쫙 올라오는 수치심 있잖아요. 제가 제일 수치스러웠던 건 같이 갔던 강사님들이 이거 같이 볼 텐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얼마나 자기네들을 끌어올리려고 그 연극 했던 그 태도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텐션 끌으려고 했는데 어찌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애들은 그렇게 텐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고 내가 속상한 건 지금 내가 상당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걸 하고 나니까 제가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한 번 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절을 쓴 거죠. 굉장히 막 화를 내지 않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완벽한 활동가보다 우리는 오래 걷는 활동가가 돼야 되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할 거야가 아니고 흔들리면서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장하고 싶습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1년 전보다 수년 전보다 성장했고요. 저는 더 빛나고 있고 더 빛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